회장님, 그 열쇠고리 저희 아버지 거랑 똑같아요. 면접장에서 들려온 한 청년의 말에 윤서진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이유도 모른 채 달고 다니던 은색 반쪽 열쇠고리, 사고로 잃었다고 믿었던 가족, 그리고 기억에서 지워진 젊은 날들. 윤서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열쇠고리가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뒤흔들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 끝에서 누군가는 목숨을 걸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것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찾아가길 바랄게요. 완벽한 여회장, 그러나 비어있는 과거. 새벽 5시 서울의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 창가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62살의 서진, 국내 손꼽히는 유통 대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이 또 지나가고 있었죠. 침대 옆 탁자에는 수면제 병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약을 먹어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진 불면이었죠.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휴대폰에 달린 작은 열쇠고리를요. 반쪽짜리 하트 모양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달고 다녔는지, 왜 버리지 못하는지 서진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이것만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느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올 뿐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하트에 끊어진 면을 쓸어보았어요. 차가운 금속이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못 주무셨군요. 가정부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욕실로 향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눈 밑에 깊게 패인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광대뼈가 예전보다 도드라져 보였어요. 최근 들어 입맛도 없고 체중도 많이 빠졌거든요. 서진은 거울을 외면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침 8시 서진은 어김없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서진은 눈인사만 건네고 곧장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누구와도 잡담을 나누지 않았어요. 30년간 한결같은 모습이었죠. 회장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하지만 서진의 책상 위에는 가족사진 한 장 없었습니다. 액자 하나, 화분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이었어요. 마치 사람의 온기를 일부러 지워버린 것 같았죠.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비서가 물컵과 함께 작은 약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두통약이었어요. 요즘 들어 머리가 자주 아팠거든요.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약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병원 예약은 하셨습니까? 정밀 검사 받으시라고 했는데요. 비서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스트레스예요.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통이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머릿속 어딘가에 막힌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꺼내려 해도 꺼낼 수 없는 잠긴 문 같은 것이요. 가끔 극심한 두통과 함께 알 수 없는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 따뜻한 손길, 그리고 빗소리. 하지만 눈을 뜨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긴 테이블에 임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서진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보고서를 훑었습니다. 숫자 하나, 문장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낮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담당 임원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그게 시장 상황이 예상과 달라서. 시장 탓을 하려면 왜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서진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때 부회장 재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서진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어요. 소문이요. 임원들 사이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후계 구도를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후계자 이야기는 제가 결정합니다. 서진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재훈은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묘한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사내 어딘가에서 자신을 흔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진은 잠시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수많은 빌딩,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서진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이 넓은 회장실에서 서진은 늘 혼자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심리상담센터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예약을 잡아드릴까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두통도 심해지셨는데. 괜찮아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상담이라는 게 두려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을 보여주는 것이, 그 텅 빈 기억을 들춰내는 것이요. 오후가 되자 서진은 회장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어김없이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30년 전 빗속에서 달리던 차, 날카로운 충돌음, 그리고 깨어났을 때의 하얀 병실 천장, 의사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억의 일부가 손상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도 있고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후로 서진은 젊은 시절의 기억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25살부터 30살까지 약 5해의 시간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절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서진이 그 화제만 나오면 극도로 불편해했거든요. 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서재 한쪽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30년 전 병원에서 받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소지품이라고 했죠. 그 중에는 찢어진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찍은 것 같은데 옆 사람은 잘려나가고 없었습니다. 서진은 수없이 이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년 전 서진은 이 사진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어버렸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이유도 모르면서 아픈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열쇠고리만은 버릴 수 없었어요. 반쪽 하트. 서진은 다시 휴대폰을 꺼내 열쇠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넌 뭐니?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작은 금속 조각이 자신의 전부인 것 같았어요. 잃어버린 시간의 유일한 증거인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서진은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만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졌거든요. 무언가 잊고 있는 것 같은, 누군가를 두고 온 것 같은 느낌이요. 가슴속 어딘가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있었을 텐데. 서진은 창에 이마를 기댔어요. 차가운 유리가 뜨거운 피부에 닿았습니다. 성공한 여회장,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사람들은 서진을 그렇게 불렀어요. 하지만 정작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없다는 것을요. 그게 뭔지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반쪽 열쇠고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서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느낄 수 있었어요. 언젠가 그 반쪽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야만 자신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서진의 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눈 밑에는 어젯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또 한숨도 못 잤거든요. 출근길 차 안에서도 서진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리는 습관은 오늘따라 더 심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비서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오늘 오후 3시에 신입사원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이요? 네, 원래 인사팀에서 진행하는데 참관하시겠습니까?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소라면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사람들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었어요. 가볼게요. 비서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신입 면접에 참관하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오후 3시 면접장에 들어섰습니다. 5명의 지원자가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서진이 들어서자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인사팀장이 황급히 의자를 빼주었어요. 회장님, 이쪽에 앉으시죠. 서진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지원자들의 시선이 잠깐 서진에게로 쏠렸어요. 회장이 직접 왔다는 사실에 떨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었어요. 한 명씩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좋은 학교, 화려한 스펙, 잘 다듬어진 말투.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마음에 와닿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4번째 지원자가 일어섰을 때였습니다. 31살의 청년이었어요. 이력서를 보니 다른 지원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지방대 출신의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경력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배경이었죠. 이름은 김도연입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서진의 귀가 번쩍했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면 부끄러울 일이 없다고요. 도연의 눈빛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처럼 포장된 말이 아니었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면접이 끝나고 지원자들이 일어섰습니다. 서진은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렸어요. 오늘따라 유독 이 반쪽 하트가 신경 쓰였거든요. 그때 문 앞으로 향하던 도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진의 손에 머물렀어요. 정확히 말하면 휴대폰에 달린 열쇠고리예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살짝 벌어졌어요.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기,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면접장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 열쇠고리요. 서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청년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갖고 계신 것과 똑같습니다. 순간 면접장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인사팀 직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서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주변 소리가 멀어졌어요. 반쪽 하트,
나머지 반쪽. 아버지.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도연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왜 그런 말을 꺼냈는지 모르겠다는 듯이요.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무슨 말을? 도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너무 똑같아서요. 실례했습니다. 청년은 서둘러 면접장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심장만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의 보고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서진의 머릿속에는 도연의 얼굴만 맴돌았습니다. 그 당황한 표정, 떨리는 목소리, 저희 아버지가 갖고 계신 것과 똑같습니다. 회장님, 비서의 목소리에 서진은 정신을 차렸어요. 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중할 수 없었어요. 손이 자꾸 휴대폰으로 갔습니다. 열쇠고리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회의가 끝나자 서진은 곧장 회장실로 돌아갔습니다.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면접 본 지원자 중에 김도연이라는 사람 있었죠. 네, 회장님. 그 사람 연락처하고 주소 좀 알아봐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는 거지? 왜 그 청년의 주소를 알고 싶은 걸까? 설마 직접 찾아가려는 건 아니겠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똑같아. 아버지가 갖고 계신 것과 똑같다. 서진은 벌떡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열쇠고리를 손에 쥐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우연일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그냥 비슷하게 생긴 걸 수도 있잖아.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약 정말 나머지 반쪽이라면, 그게 그 아버지에게 있다면, 그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30년간 비어있던 기억, 그 공백의 조각이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잠시 후 희미한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누군가의 손, 따뜻한 체온, 그리고 웃음소리. 서진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기억해내려 했어요. 하지만 손에 잡힐 듯 말 듯 장면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두통이 밀려왔어요. 서진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확인해 보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면 잊으면 되는 거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운명의 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의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사팀에서 보내온 것이었어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김도현, 31살. 주소는 서울 외곽의 낯선 동네였어요.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지도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뜬 위치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변두리 중에서도 변두리였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건물들이 빼곡한 동네였어요. 서진은 한참 동안 그 주소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왜 이렇게 끌리는 걸까?
그냥 열쇠고리가 비슷하게 생긴 것뿐일 수도 있는데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주소를 메모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일정 확인차 왔습니다. 오전 10시에 임원회의, 오후 2시에 언론 인터뷰가 있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메모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네, 알겠어요. 비서는 서진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나가봐요. 비서가 나가고 서진은 다시 메모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직접 가볼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성은 경고했습니다. 말도 안 돼. 회장이 면접 본 지원자 집을 찾아가다니. 무슨 소문이 날지 몰라. 오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임원들의 보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주소 생각뿐이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회장 재훈의 목소리에 서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재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신규 사업권 말입니다. 승인하시겠습니까? 아, 그거요. 검토 후에 결정하죠. 재훈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재훈이 다른 임원에게 속삭이는 게 보였어요. 요즘 회장님 상태가 좀 이상하지 않아. 서진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사내에서 자신을 흔들려는 움직임이 느껴졌거든요. 이런 때 빈틈을 보이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마음은 자꾸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 서진은 법무팀장을 불렀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이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러 갔는데 그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죠? 법무팀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언론에 노출되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회장님 건강 루머가 도는 상황에서는요. 건강 루머요. 네, 일부 기자들이 탐문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아프신 거 아니냐고요.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알겠어요. 나가봐요. 법무팀장이 나가고 서진은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또 비었습니다. 서진은 열쇠고리를 꺼내 만지작거렸어요. 반쪽 하트가 손바닥 안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진은 결국 비서를 불렀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 취소해 주세요. 비서의 눈이 커졌어요. 네. 언론 인터뷰도요. 네. 무슨 일이십니까? 갑자기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시면 알아서 해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나갔어요. 서진은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경호원을 데려갈까? 아니야. 혼자 가야 해.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차 빼놔요. 내가 직접 운전할 거예요. 네. 어디로 가십니까? 그냥 빼놔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진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나는 지금 뭘 하는 거지? 회장이라는 사람이 면접 본 지원자 집을 찾아가다니 미친 짓이야.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속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야 해. 확인해야 해. 30년을 기다렸잖아. 서진은 차에 올랐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어요.
목적지까지 1시간 30분. 손이 떨렸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 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어젯밤 꿈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의 등, 빗속에서 멀어져 가는 뒷모습,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았어요. 손을 뻗을수록 멀어졌습니다.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울었던 거였습니다. 왜 울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어요. 그래, 가보자.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돌아오면 돼.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닐 리 없다는 걸요. 이 떨림이, 이 두근거림이 그냥 우연일 리 없다는 걸요. 차가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졌어요.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서진은 앞만 보고 달렸어요. 뒤돌아보면 멈출 것 같았거든요. 이성이 계속 경고했습니다. 돌아가. 지금이라도 돌아가.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30년간 비어있던 가슴속 구멍. 그 답이 저 끝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진은 악셀을 밟았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차가 달려갔어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서진은 스스로 택했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 서진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종료했어요. 서진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축축했어요. 낡은 건물들이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회색빛 벽에는 곰팡이 얼룩이 피어 있었어요. 서진이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코트깃을 여미며 서진은 골목 안으로 들어섰어요. 구두 굽이 젖은 바닥에 미끄러졌습니다. 여기가 맞는 걸까? 서진은 메모지를 다시 확인했어요. 주소는 분명 이 근처였습니다. 골목 끝에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어요. 녹슨 철제 난간이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한 칸 한 칸 내려갈 때마다 습기가 짙어졌습니다. 벽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어요. 계단 아래에 낡은 철문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문 앞에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5살쯤 되어 보였어요.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머리카락, 깊이 패인 주름.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남자는 서진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어요. 서진은 입이 얼어붙은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도연 씨 아버지 되시나요?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연이 아는 분이요. 아니, 그게...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서진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남자의 눈에 들어왔어요. 정확히 말하면 휴대폰에 달린 열쇠고리가요.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게... 남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디서 났소? 그게... 서진은 열쇠고리를 들어 보였어요. 이거요. 저도 모릅니다. 30년 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남자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을 떼지 못했어요. 잠깐만요. 남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무언가를 들고 나왔어요.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남자가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서 열쇠고리가 나왔어요. 반쪽 하트였습니다. 서진의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2개의 열쇠고리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딱! 소리와 함께 두 반쪽이 맞물렸어요.
완벽한 하트가 되었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대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당신은 누구예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술만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지 않았어요. 들어오시오. 남자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하셋방은 좁았습니다. 6평도 채 안 되어 보였어요. 한쪽 벽에 습기가 올라와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는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낡은 장판, 오래된 가구들, 가난한 삶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아팠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오. 남자가 작은 컵에 보리차를 따라 주었어요. 서진은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차가 출렁거렸어요. 저기...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이인가요? 예전에요. 남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 일이요. 오래전이라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서진의 눈에 벽에 걸린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낯익었어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 여자...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예요. 이거 저잖아요.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젊은 시절의 서진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남자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30년은 더 젊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어요. 서진은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극심한 두통이 밀려왔어요. 기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에서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 따뜻한 손, 누군가의 품. 하지만 완전한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 서진은 비틀거렸습니다. 남자가 황급히 부축했어요. 괜찮소? 기억이 안 나요. 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서진은 진정했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제발이요. 우리가 무슨 사이였는지. 남자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지금은 말할 수 없소. 왜요? 복잡한 일이요. 시간이 필요하오. 서진은 더 캐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표정이 너무 굳어 있었어요. 무언가 큰 아픔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시 올게요. 남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명함을 건네려다가 멈췄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서진은 그 말만 남기고 지하셋방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서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늘에서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차에 올라탄 서진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떨렸어요. 방금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맞물린 열쇠고리, 오래된 사진 속 자신, 30년의 공백,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대체 나는 뭘 잃어버린 거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비가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서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시동을 걸었어요.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30년간 닫혀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지하셋방에서 돌아온 뒤로 마음이 복잡했어요. 맞물린 열쇠고리, 오래된 사진 속 자신.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어요. 서진은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직원들이 서진을 보더니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서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사내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서진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소문이요. 며칠 전에 회장님이 변두리 지역을 다녀오셨다고요.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익명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서진은 회장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사내 익명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제목은 회장님의 비밀 외출이었습니다. 흐릿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서진이 낡은 골목에 서 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무속인 찾아간 거 아니냐? 숨겨둔 애인이 있는 거 아니냐? 회사 자금 빼돌리는 거 아니냐?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서진은 이를 악물었어요. 누가 따라온 거지? 분명 혼자 갔는데.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법무팀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외부에도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자들이 취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서진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부회장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서진은 재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누가 그러던가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병원도 안 가시고 갑자기 일정도 취소하시고. 다른 이사가 말을 보탰습니다. 회장님, 개인 문제로 회사 이미지가 흔들리면 곤란합니다. 주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게 다 재훈의 계획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내 소문을 퍼뜨리고 이사회를 압박하고 자신을 흔들어서 권력을 빼앗으려는 거였어요. 제 건강은 제가 관리합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사 운영에 문제 없으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이사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신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진은 창가에 섰습니다. 고립감이 밀려왔어요. 30년간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신입사원 교육이 끝나서 부서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한 명이 회장님 직속 비서실로 배치되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요? 김도연 씨입니다. 서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그 청년이 입사했어요. 그것도 비서실로. 누가 그렇게 배치했어요? 인사팀에서요. 면접 점수가 높았다고 합니다. 서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도연을 가까이 두면 진실을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험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 청년과 엮이면 소문이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이 비서실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서진은 일부러 그를 피했어요. 하지만 복도에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도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서진은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요동쳤어요. 이 청년이 그 남자의 아들이라니. 그리고 어쩌면 나와도 무슨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니.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회장님이 저 신입을 저렇게 의식하시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서진은 빠르게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서진은 도연과의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성실했어요. 맡은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저 신입, 일 잘하네. 태도도 바르고. 서진은 멀리서 도연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청년에게서 성호의 모습이 보였어요. 묵묵함, 성실함, 진실된 눈빛. 가슴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보안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내부 정보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무슨 정보요? 회장님 동선이요. 누군가 회장님 일정을 외부에 흘리고 있습니다. 서진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누군지 알아냈어요. 아직이요. 하지만 비서실 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진의 시선이 도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설마 그 청년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뒤엉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하셋방의 성호, 회사의 도연, 사내에 퍼진 소문, 흔들리는 권력,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서진은 열쇠고리를 꺼내 바라보았어요. 완전한 하트가 된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서진은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성호에게 하는 말인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폭풍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직감했어요. 더 큰 일이 터지기 전에 고요함이라는 걸요. 위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회사가 술렁거렸습니다. 서진이 출근하자 비서가 달려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기밀 자료가 사라졌습니다. 신규 사업 관련 문서요. 서진의 눈이 커졌어요. 언제요? 어젯밤으로 추정됩니다. 감사팀이 이미 출동했습니다. 서진은 빠르게 걸음을 옮겼어요. 회의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범인 잡혔대. 누군데? 신입이래. 비서실에 배치된. 서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감사팀 조사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도연이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이 서진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CCTV를 확인했습니다. 보여주세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어두운 복도였습니다. 누군가 서류함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옷차림이 도연과 비슷했습니다. 이 시간에 김도연 씨가 야근했습니다. 다른 직원은 없었고요. 서진은 영상을 자세히 보았어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영상이 중간중간 끊기는 것 같았어요. 시간 표시도 미세하게 점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원본 영상이에요. 네, 보안팀에서 받았습니다. 서진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직감이 경고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서진은 조사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회장님, 저는 안 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그를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왜 야근했어요? 밀린 일이 있어서요. 선배가 시킨 업무를 마무리하려고요. 서류함 근처에는 갔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갔습니다. 제자리에만 있었어요.
감사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CCTV에는 분명히 그 영상 저 아니에요. 도연이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발이요. 저 아니라고요. 조사실 밖으로 나온 서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법무팀장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증거가 명확합니다. 즉시 해고하고 고발 조치하는 게 맞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론도 안 좋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회사 이미지가 안 다칩니다. 재훈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번 일은 단호하게 처리하셔야죠. 재훈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신입사원이 회사 기밀을 빼돌렸는데 봐줄 수는 없잖습니까? 서진은 재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미소가 마음에 걸렸어요. 너무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듯이요. 결정은 제가 합니다. 서진은 차갑게 말했어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해고는 보류합니다. 점심시간 서진은 지하셋방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가 받았어요. 나요. 윤서진이에요. 무슨 일이요? 성우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회사에서 누명을 쓰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뭐라고요? 도연이가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 함정을 판 것 같아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애는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았어요. 알아요. 저도 믿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알아보고 있어요. 진실을 밝힐 거예요. 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도연의 억울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오후에 서진은 IT팀 과장을 불렀습니다. 장태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소심해 보이지만 실력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태식 씨, 부탁할 일이 있어요. 네, 회장님. 태식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CCTV 원본 파일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조작 여부를요. 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작이요. 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요. 비밀리에 해주세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태식이 나가고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함정이라고. 누군가 도연을 이용해서 자신을 흔들려는 거라고.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짐작이 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도연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억울하다고 외치던 목소리, 충혈된 눈, 떨리는 손, 서진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관계였지만 그 청년이 무고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열쇠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완전한 하트, 진실을 밝혀야 해. 서진은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창밖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재훈은 이번 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겠죠. 서진을 흔들고 도연을 제거하고. 하지만 서진은 포기하지 않을 거였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거짓된 승리는 오래가지 못해요.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진실을 파헤칠 거였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서진은 초조하게 태식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태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결과가 어때요? 조작이 맞습니다. 영상이 편집되었어요. 서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확실해요. 네. 시간 코드가 불일치합니다. 중간에 3분 정도가 삭제되었어요.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역시 그랬습니다. 원본은 확보했어요.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보안팀 서버에서 편집 기록을 찾았는데요. 보안팀장 계정으로 접속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진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보안팀장. 그자는 재훈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증거자료 안전한 곳에 보관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지하셋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성우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어떻게 됐소? 성우의 첫마디였어요. 아직 조사 중이에요. 하지만 곧 풀려날 거예요. 서진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증거가 조작된 걸 확인했어요. 성우의 어깨가 떨렸어요.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서진은 성우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이제 말해주세요. 우리가 무슨 사이였는지. 성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이었소. 성우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였소. 결혼을 약속했었고, 서진의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아이도 있었소. 아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가 우리 아이요. 순간 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귀가 멍해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당신은 기억 못하겠지만 우리에게 아들이 있었소. 성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근데 당신 집안에서 반대했소. 나는 가난한 집 아들이었으니까.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갈라놓았소. 협박하고 돈을 들이밀고. 성우의 주먹이 떨렸어요. 그래도 당신은 끝까지 버텼소. 아이와 나를 지키려고 했소. 서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희미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누군가의 손을 잡고 달리는 모습, 빗속에서 울부짖는 소리, 아기 울음소리, 두통이 밀려왔어요. 서진은 이마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났소. 성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비 오는 밤이었소. 당신이 아이를 데리고 나를 찾아오다가 사고. 나중에 알았소. 그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서진의 눈이 커졌어요. 누군가 일부러 사고를 낸 거요. 당신 아버지 쪽 사람들이. 그럴 리가. 당신은 기억을 잃었고 아이는 죽었다고 발표됐소. 성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아이는 살아있었소. 내가 몰래 데려왔소. 서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이가... 그래요. 도연이가 당신 아들이요. 서진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공허함의 정체를, 30년간 비어있던 그 구멍의 의미를.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서진이 물었어요. 말할 수 없었소. 위험했으니까. 성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소. 진실이 밝혀지면 도연이도 위험해질 거였소. 서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아마 지금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도 그들 짓일 거요. 재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하셋방을 나서려는 순간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더 이상 파헤치지 마시오. 낮고 음침한 목소리였어요. 서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당신 아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면 계속하시오.
전화가 끊겼어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성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무슨 전화요? 협박이에요. 그만두라고. 서진은 휴대폰을 쥐었어요. 하지만 안 멈출 거예요. 이제 와서 멈출 수 없어요. 밖으로 나오니 비가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진은 빠르게 차로 향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차에 올라타 문을 잠갔어요. 빗줄기가 창문을 때렸습니다. 서진은 핸들을 꽉 쥐었어요. 반드시 밝혀낼 거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연이를 지킬 거야. 이번에는 폭풍우가 점점 거세졌어요.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불길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물러서지 않을 거였습니다.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거였어요. 며칠 후 도연은 혐의에서 풀려났습니다. 태식이 확보한 증거 덕분이었어요. CCTV 조작이 밝혀지면서 감사팀도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안심할 수 없었어요. 위협 전화가 계속 걸려왔거든요. 멈추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고. 서진은 경호를 강화했습니다. 도연에게도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서진은 다시 지하셋방을 찾기로 했습니다. 성우와 더 이야기할 게 있었거든요.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폭우였습니다. 하늘에서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어요. 운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차를 몰았어요. 와이퍼가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지하셋방 근처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서진은 차를 세웠습니다. 빗속에서 그 사람이 달려왔어요. 도연이었습니다. 회장님, 도연이 차 창문을 두드렸어요. 서진은 창문을 내렸습니다. 도연 씨, 왜 여기에?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회장님이 오신다고. 도연의 얼굴이 비에 젖어 있었어요. 위험해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이 동네를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서진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산을 펴려 했지만 바람이 너무 거셌어요.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함께 걸었어요. 들어가세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두 사람은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지하 계단이 보이려는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뒤를 돌아보았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검은색 차 한 대가 골목으로 돌진해 오고 있었어요.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서진은 얼어붙었어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도연의 외침이 들렸어요. 순간 강한 힘이 서진의 몸을 밀쳤습니다. 서진은 옆으로 나동그라졌어요. 바닥에 쓰러지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서진이 서 있던 자리에 차가 돌진해 왔어요. 쾅! 둔탁한 충돌음이 울렸습니다. 도연의 몸이 공중으로 튀어 올랐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축 늘어진 채로 차는 그대로 도주했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연아? 서진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어가듯 도연에게로 달려갔어요. 도연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빗물과 피가 섞여 흘러내렸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서진은 도연의 얼굴을 감싸 안았어요. 손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따뜻한 피였어요. 눈 떠. 제발 눈 떠.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부짖음에 가까웠어요. 빗속에서 서진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성우가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성우의 눈이 도연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연아? 성우가 달려왔어요. 무릎을 꿇고 아들 옆에 쓰러졌습니다. 도연아? 도연아? 성우의 손이 떨렸어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피가 손에 묻었어요. 안 돼. 이럴 수 없어.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비와 눈물이 뒤섞였어요. 30년을 지켜온 아들이었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숨어 살면서 키운 아이였어요. 서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버튼을 누르기 힘들었어요. 119요. 사람이 다쳤어요.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제발이요. 주소를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서진은 다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다친 눈, 축 늘어진 몸, 숨을 쉬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버텨. 제발 버텨줘. 서진은 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그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서진 자신도 놀랐어요. 엄마. 그 단어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도연을 안고 있었어요. 성우는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어요.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서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래된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쏟아져 내렸어요. 아기를 안고 있던 기억, 성우와 함께 웃던 기억, 빗속에서 달리던 기억, 모든 것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두통이 극심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도연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진은 기도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제 막 찾은 아들인데, 30년 만에 찾은 아들인데,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응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도연이 들것에 실렸어요. 서진과 성우도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어요. 서진은 도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가장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서진과 성우는 수술실 앞에 앉아 있었어요. 빨간 불이 켜진 채로 3시간이 넘게 지나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옷은 아직 젖어 있었어요. 도연의 피가 묻은 채로요. 하지만 갈아입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기도하고 있었어요.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서진도 눈을 감았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서진과 성우가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수술은 끝났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요. 서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살 수 있는 거예요.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의식이 돌아오면 희망이 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서진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성우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함께 울었어요. 도연이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서진은 유리창 너머로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서진은 유리창에 손을 대었습니다. 도연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엄마야. 엄마가 왔어.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강렬한 빛이 번쩍였어요.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30년 전의 장면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아기가 웃고 있었어요. 성우가 옆에서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도연이. 젊은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기의 손이 서진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어두운 방이었어요. 서진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그 남자와 헤어져라. 아이도 포기해. 싫어요. 절대 못해요. 젊은 서진이 소리쳤어요. 저는 성호 씨를 사랑해요. 도연이는 제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뺨을 맞았어요. 서진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꼭 안은 채 버텼어요. 끝까지 버티겠다면 방법이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후회하게 될 거다. 또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비 오는 밤이었어요. 서진은 아이를 안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성우에게로 가는 길이었어요. 몰래 빠져나온 거였습니다.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서진은 달렸습니다. 하지만 차가 더 빨랐어요. 충돌하기 직전 서진은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어요. 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요. 30년 전 그날 밤,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 사고를 낸 거였습니다. 서진을 막으려고, 아이를 빼앗으려고, 서진은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아이를,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이를 빼앗으려고 그런 짓을. 성우가 서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기억났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기억나요. 전부 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만이었어요. 진짜 재회였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식 씨, 부탁할 게 있어요. 네, 회장님. 오늘 사고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주세요. 블랙박스 영상도요. 알겠습니다. 서진은 다음으로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재훈 부회장 통화 기록을 확보할 수 있어요. 쉽지 않겠지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진은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갈 거예요. 서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결연함만 있었어요. 도연이를 이렇게 만든 놈들, 30년 전에 우리를 갈라놓은 놈들, 다 밝혀낼 거예요. 다음 날 태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블랙박스 영상 확보했습니다. 범인 차량 보여요. 네. 번호판까지 찍혔어요. 서진의 심장이 뛰었어요. 그리고 통화 기록도 입수했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사고 당일 재훈 부회장이 보안팀장에게 전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17통이요. 서진은 이를 악물었어요. 역시 재훈이었습니다. 경찰에 넘길 거예요. 전부 다. 서진은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정리했어요. CCTV 조작 기록, 블랙박스 영상, 통화 기록, 모든 게 재훈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다시 중환자실 앞으로 돌아왔어요. 도연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유리창에 이마를 대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다 정리할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 떠줘. 제발 눈 떠줘. 성우가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잃어버린 가족이었어요. 이제야 다시 모인 거였습니다. 반드시 지킬 거예요. 서진이 말했어요. 이번엔 절대 잃지 않을 거예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재훈을 체포했어요. 뺑소니, 교사 혐의와 업무 방해 혐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어요. 보안팀장도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뉴스에 속보가 떴어요. 대기업 부회장, 회장 암살 시도 혐의로 체포. 회사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뉴스를 보지 않았어요. 중환자실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도연이 눈을 뜨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서진은 도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반대편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맑은 날씨였어요. 그때 도연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서진은 숨을 멈췄어요. 도연아? 도연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어요.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어요. 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아?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도연은 한참 동안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물을 적셔 입술에 대주었어요. 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엄마. 서진은 주체할 수 없이 울었어요. 도연의 손을 꼭 잡고 이마를 대었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성우도 눈물을 흘렸어요. 도연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여기 있다. 도연아? 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30년 만의 눈물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어요. 의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서진은 매일 병원에 왔어요. 직접 죽을 끓여와서 먹였습니다. 회장이 그런 일을 한다고 직원들이 놀랐지만 서진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더 먹어. 아직 많이 남았어. 서진이 숟가락을 내밀었어요. 도연은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먹을 수 있어요. 회장님이 아니야. 서진이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라고 불러. 아까처럼. 도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서진은 또 울었어요.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대대적인 정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훈의 측근들이 모두 해임되었어요. 도연에게 씌워졌던 누명도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정정 보도가 나갔어요. 서진 회장의 건강 이상설은 사실 무근. 내부 권력 다툼에 의한 음모였다고요. 직원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도연을 바라보는 눈빛에 존경이 담겼어요. 회장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던진 사람. 그게 도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인 것뿐이에요. 도연은 그렇게 말했어요. 서진은 그런 아들이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도연이 퇴원했습니다. 서진은 도연과 성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어요. 여기서 같이 살아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성우는 머뭇거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도 되겠소? 당연하죠. 가족이잖아요. 서진이 성우의 손을 잡았어요.
30년을 떨어져 있었어요. 이제 같이 있고 싶어요. 성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연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 도연도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울지 마세요. 도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진이 직접 차린 저녁이었어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요리는 잘 못해요. 30년 동안 안 했거든요. 서진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성우가 한 숟가락 먹고 눈을 감았습니다. 옛날 맛이요. 정말이요. 당신이 끓여주던 된장찌개. 그 맛 그대로요. 서진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기억은 돌아왔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도연이 밥을 먹으며 웃었어요. 맛있어요, 엄마. 그 말 한마디에 서진은 행복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30년을 잃어버렸던 것. 이제야 찾은 거였어요. 식사 후 서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열쇠고리를 떼어냈어요. 반쪽 하트, 그리고 성우에게서 받은 나머지 반쪽을 꺼냈습니다. 두 조각을 맞추었어요. 딱 완전한 하트가 되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도연에게 건넸어요. 이건 내 거야. 제 거요. 응. 엄마와 아빠의 사랑. 그리고 너. 이 세 개가 합쳐져서 완전해지는 거야. 도연은 열쇠고리를 받아들었어요. 손 안에서 하트가 반짝였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아버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 거실을 물들였어요. 며칠 후 서진은 지하셋방을 찾았습니다. 성우와 함께였어요. 이제 이곳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래된 살림들을 하나씩 챙겼어요. 벽에 걸린 사진도 떼어냈습니다. 젊은 시절에 두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 이건 가져가야죠. 서진이 말했어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을 여기서 버텼소. 성우가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힘들었지만 도연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소. 서진이 성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힘든 일은 끝났어요. 두 사람은 지하셋방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았습니다.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회사를 이끌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냉철하기만 했던 눈빛에 온기가 담겼어요.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웃음이 늘었어요. 사람들은 회장이 달라졌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서진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퇴근 후에는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성우가 요리를 하고 도연이 상을 차렸어요. 서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어요. 반쪽 열쇠고리는 이제 완전한 하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마음도. 상처는 아물고 사랑은 다시 피어났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반쪽 열쇠고리 이야기였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잃어버렸던 가족. 하지만 끝내 다시 만났어요. 여러분의 곁에도 소중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